재계 수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보는 CEO 풍향계 시간입니다. 대통령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세 번째 고배를 마신 권오준 포스코 회장. 반면 정부로부터 이만한 혁신과 상생 기업이 없다고 칭찬받은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등 소식을 이경태, 정선미 기자가 전합니다. 또 대통령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제외된 권오준 포스코 회장입니다. 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벌써 세 번째 수모입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앞서 미국, 인도네시아 등도 방문했지만 권 회장은 매번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인환 포스코 사장이 참석했는데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 격이 맞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 SK는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참석했기 때문에 그의 동행 배제를 두고 이런저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포스코의 수장 교체설이 임박한 것 아니냐고 수군거립니다.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수시로 교체된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우울한 역사가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김동연 경제부 총리에게 칭찬받은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입니다. 정부는 첫 대기업 간담회 주인공으로 낙점된 구 부회장은 김 부총리로부터 지배구조 개선과 협력업체 상생에 있어 여러 가지 모범적인 부분을 보인 기업이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투자와 상생 요청에 구 부회장은 대규모 채용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새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8% 증가한 19조 원으로 늘리고 10,000명을 신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전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LG전자를 지원해 공동대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재벌 개혁 요구에 진땀 흘린 기업들. 다른 한편으론 정부의 기업 끌어안기 신호가 감지되자 오랜만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룹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한 조현식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대표이사입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장남 임근은 그동안 차남 조현범 사장과 경영권을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해왔습니다. 애초 차남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됐고 2011년 정기 인사에서 글로벌 사업을 지휘하는 자리까지 오르며 한 발 앞서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지난 MB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사정 칼날을 겨누자 다시 조 부회장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일각에선 조 부회장이 후계자 자리에 오른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엠프런티어 등 계열사와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이를 해소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의 사돈기업이라는 후광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된 상황에서 조 부회장의 위기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삼성엔지니어링 수장이 된 최성한 대표이사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플랜트 사업 본부장이었던 최 부사장은 견실한 경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조기 회복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제2의 도약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사장의 취임 일성처럼 삼성엔지니어링이 조기에 경영 실적을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해외 공사에서 완공 예정일을 수년째 넘긴 현장이 20곳이 넘는 회사입니다. 매년 마지막 잔업만 남은 단계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 회사가 완공 시점에서 드러날 영업 손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공사 마감을 지연하며 부실을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최 사장은 잔고 없는 마이너스 통장만 넘겨받은 셈인데 돌려막기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진취적 태도는 좋지만 윤리가 결여된 투자는 결국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교훈을 되새겨봐야 할 요즘입니다. CEO 풍향계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